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LA 주요 한인단체들이 아시안 증오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대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주 한인 41%가 과거보다 물리적인 공격 위협을 더 느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미크론 부스터샷이 추가로 도착했다고 밝히고 카운티 백신 접종소 1,500여 곳에서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또한 앞으로 할로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까지 본격적인 연휴철을 앞두고 있다면서 부스터샷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이 전국 최악의 공항 순위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항공편 취소, 공항 수속 시간, 이용자 만족도, 전문가 리뷰 등 모두 평점이 나빴습니다. 지난 1999년도 한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에드난 사이드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LA에서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156건 보고됐는데 지난해 대비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티모빌 매장에서는 강도 사건이 발생해 휴대폰을 무더기로 강탈당했습니다. 수만 달러치로 추정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말까지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전망하고 내년 말까지 4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오늘부터 정례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때 운영이 중단됐던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최근에 재개되면서 중국과 인도의 부유층이 몰리고 있고 이에 따라 투자이민이 부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국 10대 대도시권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들 도시의 평균 사무실 점유율은 2020년 초 수준의 47%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능력을 얕잡아 보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멕시코 서부 인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2명이 숨졌고 여러 명이 부상했으며 건물 파손도 잇따랐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피오나가 카리브해 섬나라 곳곳을 족쇄밭으로 만들었습니다. 7명이 숨지고 1,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유와 연대를 키워드로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무고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클레이튼 커쇼의 6이닝 1실점 호투에 5대2 승리를 거두고 시즌 102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엔젤스는 시애틀에 1대9로 대패하고 플레이오프 탈락을 확정지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손흥민, 김민재를 비롯한 해외파 선수들의 합류와 함께 완전체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코스타리카와 카메룬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정례회의가 시작과 동시에 큰 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9.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지금 뉴욕 증시가 이틀 동안 오늘부터 열리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앞두고 국채금리도 또 가파르게 올랐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은 확실시되고 1% 가능성도 아주 적지만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으로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종료됐다라고 밝혔지만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에 출연한 한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러스 대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위한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일을 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정부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다라고 CNN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종료 발언을 한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차원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백신, 치료제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중보건 비상사태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백신을 맞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탈 때 가입한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의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예산 224억 달러를 임시 편성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추가 예산이 없으면 1억 명의 국민들이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해진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스크립스 연구소의 에릭 토플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팬데믹 종료 선언과 관련해 완전히 잘못됐다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롱 코비드를 앓고 있고 어떤 백신도 코로나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것에 반대해왔던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정부에 대한 압박과 비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론 존슨 상원 의원은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말했으므로 이제 모든 백신 의무를 종료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매시 하원 의원은 팬데믹이 종료됐다면 팬데믹에 입각한 대통령 및 주지사의 모든 비상 권한을 무효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코로나 수치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공공보건당국의 발표 결과 일일 확진자는 7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주말 동안 이루어진 보고 지연과 함께 검사 범위 축소 등의 영향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집계될 수도 있지만 편차가 제한적인 것을 감안할 때 1인 확진자의 감소세는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원 환자 수는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17일 기준 6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전역 1,500여 곳에서 오미크론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할로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본격적인 연휴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부스터샷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오미크론 부스터샷 50만 회분이 최근 도착했고 향후 수만 회분이 더 도착할 것이라며 LA 카운티 전역 1,500여 곳에서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국장은 오미크론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거 매우 쉬운 일이 됐다며 LA 카운티 주민 70% 이상이 오미크론 부스터샷을 맞을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부스터샷과 백신, 독감 백신과의 간격도 최소 일주일 이상 차이를 두는 게 좋다라고 의료진들은 권고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부작용을 방지하고 양 주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최소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두고 오미크론 부스터샷과 독감 백신을 나누어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부스터샷을 접종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장소와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파이자 또는 모더나의 2가 백신이 있는 진료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새 백신은 기존의 백신과 BA4, BA5, 오미크론 변이 백신을 조합한 2가 백신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12세 이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들 백신은 1차 접종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이미 1차 백신을 맞은 접종자를 대상으로 투여됩니다. 전국 학교들의 가을 학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저학년의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12세부터 17세까지 인구의 최소 1차 이상 접종률은 87.3%, 2차까지 좁혀지면 80%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5세부터 11세까지 인구 중 최소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비율은 40.7%, 2차까지 맞은 경우는 3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트렌드가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고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점차 감소하자 캘리포니아주에서 교사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이 사라졌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8월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직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 행정명령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라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장은 주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지침을 폐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건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12세 이상 캘리포니아 주민의 80%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1차 부스터샷을 접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었음에도 미 전국적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높은 무보험자 비율은 공중 비상사태를 의미한다면서 연방 주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11년 기준으로 미 전체 인구의 8% 정도는 보험이 없었고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도 7% 정도는 무보험자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로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료 부담을 느껴서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인들이 필요한 치료를 미루면서 나이가 들어 심각한 건강 악화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바마 케어의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6% 인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9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 가입자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도시 직장인들이 절반 가까이 사무실에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 보안관리회사 캐슬 시스템이 조사한 도시의 평균 사무실 점유율이 2020년 초 수준의 47.5%로 조사됐습니다. 대도시 사무실 점유율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의 점유율은 55%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일별로 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좀 다른 모양입니다. 뉴욕 대도시권에서는 사무실 점유율이 38%, 노동절 직후 46.6%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실 복귀가 가장 빠른 편인 텍사스주에서도 노동절 이후 직장인들 출근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지난해 가을과 올 초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추진했지만 가을 델타 변이 유행과 겨울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계획을 미룬 바 있습니다. 또 진정된 올봄 이후에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출근을 강제할 경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직원들의 강경한 태도에 사무실 복귀 구상에 차질을 빚어온 바 있습니다. 노동절 직후 사무실 점유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 출근하는 직장인 수는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IT 기업이 많은 샌프란시스코 대도시권에서는 노동절 이후에도 사무실 점유율이 40.7%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경제 역풍과 관광 수입과 세수 감소 그리고 고용 둔화까지 코로나 팬데믹 경기 침체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의 재정 적자는 100억 달러 규모로 전해집니다. 뉴욕시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비즈니스 텍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소득세 관련 세수는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7.7%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최근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업자금 충당을 위해 근로자 연금기금 수십억 달러를 전용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인 MTA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MTA는 시 당국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은 팬데믹 기간에 잃었던 일자리를 현재 어느 정도는 되찾고 있지만 뉴욕시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일자리 16만 2천 개가 부족한 상태이고 특히 뉴욕시 흑인들의 실업률은 10%가 넘습니다. 이것은 미 전국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였던 지난 1월에 취임했고 팬데믹으로 관광객 수와 세수는 급락한 반면 현재 강력범죄와 실업률은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루데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으로 9월 20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평년 기온을 밑도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쾌적한 낮 기온은 수요일까지 내일까지 계속되겠고 목요일에는 전날보다 4, 5도가량 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도, 6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2도, 62도, 해안 지역은 75도, 62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56도, 낮 최고기온은 77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루데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9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다운히로 내리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이스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센츄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익스프레스 레인과 두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105번 이스트 방향 710번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힐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 플러튼 로드로 내리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의 주요 한인단체들이 아시안 증오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효과 대응팀을 어제 발족했습니다.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한미연합회, 한미치안협회가 아시안 증오범죄에 본격적으로 맞서기 위해 Stop the Hate Koreatown Collaborative를 발족했습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해 LA시, 카운티의 아시안 증오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취지로 증오범죄 예방, 신고 방법, 실상 등을 커뮤니티에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이날 발족식에는 올림픽 경찰서, LA 총영사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Stop the Hate Koreatown 콜라보레이티브의 결성을 계기로 LA 한인회와 한미연합회는 주민들로부터 직접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주민들에게 증오범죄 예방과 관련된 교육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와 한미치안협회는 홍보 부분을 담당해 아시안 증오범죄 실상을 커뮤니티에 알리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은 최근에는 성인 남성을 주로 겨냥하는 아시안 증오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다 효과적인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증오범죄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로비를 하고 있고 빅덤들이 경찰들 또 law enforcement한테 이런 거를 좀 effective하고 쉽게 영어가 불편해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스티브 강 KYCC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KYCC 환경부 팀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유틸리티 박스는 사이즈는 작지만 이제 아시안 증오범죄에 관한 이제 벽화 메시지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지역 주민 사회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윤일의 한미연합회 어시스턴트 디렉터는 아시안 증오범죄 해결을 위해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의 공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단체나 한 개인이 혼자서 움직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과 지역 카운티, 주 단위의 입법, 행정, 사법기관들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벤박 한미치안협회 회장은 커뮤니티 아시안 증오범죄 교육뿐만 아니라 LAPD 경관들의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법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aliyo's role is going to be educate the officers as to how to handle hate incident and hate crimes. 이날 발족식에 Stop the Hate Koreatown 콜라보레이티브의 파트너로 참석한 10지구 헤더 허트 시의원과 13지구 미치 오페럴 시의원, 에런 폰색 올림픽 경찰서장, 권성환 부총영사는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인의 41%는 과거보다 물리적인 공격 위협을 더 느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이 느끼는 신체적 위협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아시안 건강연구교육센터 연구진은 한인 응답자의 41%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아시안 정서로 인해 물리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것은 58%의 베트남계와 51%의 중국계에 다음 가는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0년 1,8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출신 국가별로 이 물리적 공격 위협에 대해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응답자 가운데 한인은 83명으로 총 응답자 6%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해당 연구는 코로나 기간에 반중 정서가 중국계 이민자뿐만 아니라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 이민자들에게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민자의 출신 국가별로 보다 세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LA에서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LA 경찰국 자료에서 올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노점상을 타겟으로 한 범죄가 156건 보고됐습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에 보고된 102건보다 52.9%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올 7월까지 발생한 156건 중 54건은 노점상이 강도를 당한 경우이며 29건은 치명적인 무기로 공격을 당한 경우입니다.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공격 형태는 다양한데 예를 들어 우드랜드 힐스 지역에서 한 남자가 도끼로 과일 노점상의 스탠드를 부수었고 지난 7월엔 하버드 파크 지역에서 브리또를 기다리다 화가 난 한 여성이 상인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한인타운 인근으로 메가더 파크가 포함된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렌지 지역에 있는 한 티모빌 매장에서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경찰 당국은 어제 오후 6시 15분쯤 3320 이스트 챕만 애비뉴에 위치한 티모빌 매장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3명의 강도단이 휴대폰을 무더기로 강탈해 달아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탈당한 휴대전화의 총 가치는
현재 수천 수만 달러의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렌지 경찰 당국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경찰서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헐리우드 한 고등학교에서 15세 여학생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국이 불법 마약 및 위조 마약 판매와 관련해 건강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펜타닐과 필로폰 등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청소년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며 건강 경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건강을 주의해서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일종 펜타닐은 알록달록한 색깔과 같은 사탕, 젤리 모양으로 청소년과 어린이를 유혹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청소년 약물 복용 사망자 77%가 펜타닐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펜타닐, 필로폰 등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팬데믹 이전부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15세 여학생 사망도 학교 내에서 약물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8살 어린이가 핏불에 물려 중상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동물 서비스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한 남자 어린이가 자신의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캔넬을 부수고 나온 핏불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핏불은 캔넬에서 나오자마자 남자 어린이에게 달려들었고 여러 명의 친척들이 뜯어말렸지만 이미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피해 어린이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이후 헬기를 타고 로말린대 대학병원으로까지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개 주인은 2살 된 핏불을 이 동물 서비스 당국에 넘기기로 했고 당국은 이 핏불을 안락사 시킬 예정입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가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 $5 4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2.6센트 올랐습니다. 18일 연속 상승인데 이 보십시오. 떨어질 땐 0.1센트, 0.2센트 하락했다라고 제가 며칠 동안 보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2.6센트가 개솔린 가격, 평균 가격 상승했습니다. 오를 때는 쭉쭉 올라갑니다. LA 개솔린 평균 가격은 지난 18일 동안 21.4센트가 올랐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5.4센트가 뛰어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오늘 개솔린 가격은 평균당 $5 43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체 최악의 공항 순위에서 LA 국제공항인 LAX가 3위에 올랐습니다. 여행 뉴스 전문지인 프론티어는 최근에 항공편 취소와 공항 수속 시간, 또 이용객의 만족도 설문조사와 전문가 리뷰 등을 모두 종합해서 미 전역 최악의 공항 10곳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최악의 공항 순위 1위에 오른 공항은 뉴저지의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으로 꼽혔습니다.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항공편 5대 가운데 1대가 지연 또는 취소됐습니다. 2위는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으로 나타났고 뒤이어서 LA 공항이 3위에 올랐습니다. LAX는 이용객들이 어디에 무엇이 위치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들게 설계돼 있고 내부 트래픽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공항을 오고 가면서 겪어야 하는 심각한 교통체증도 지적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들을 위한 국세청 세무 설명회를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합니다. 29일 오후 2시에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30일 오후 2시에는 LA 한국교육원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무 설명회 주제는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주택임대소득세 제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과 해외의 금융계좌, 미국 세법 등이 설명회 주제입니다. 관심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설명회는 한국 국세청 전문가가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무 변호사가 주제별로 발표를 하고 발표가 끝난 후에 개별 세무 상담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설명회와 세무 상담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설명회 참석자들에게는 현장에서 설명회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2022년판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 상식 책 무료 배포한다고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은 29일 오후 2시, LA 한국교육원에서는 30일 오후 2시에 한미 세무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이오케어 클리닉이 설립 36주년을 맞아 이번 주 목요일인 22일 오전 11시부터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서 연례 기금 모금 5창과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는 야외와 실내에서 모두 진행되고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사에는 시더 사이나이, 차 헐리우드 장로병원, 헬스넷 등의 의료 분야 관계자와 정치인, 커뮤니티 리더,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상식에서는 이 한인과 미국 사회에서 최초가 돼 지역사회,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이 됩니다. 스노우보딩 국가대표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노우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이 부문 최연소 올림픽 골드 메달리스트가 된 한인 클로이 킴이 여성 스포츠인을 대변하게 되고 아시안 아메리칸 혐오 범죄에 맞서서 목소리를 낸 공로를 인정받은 혁신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한국일보 브리핑입니다. 안상호 논설위원의 논설인데요. 바뀐 한국, 바뀌지 않은 한국이란 제목의 논설입니다. 김치 냄새를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김치를 찾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었고 이제 불고기 갈비는 기본으로 즐기는 미국인들이 느는 등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가시죠?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 사람이냐고 반가워하고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K-팝, K-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라고 논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아카데미상 수상과 최근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이 6관왕에 오르는 등 한국이 이렇게 프리미엄 국가로 바뀌고 있다라고 안상호 논설위원은 반깁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 한국 정치를 꼬집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치판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권이 엎어지는 혁명 같은 변혁을 여러 번 경험했고 학생의교, 군부 쿠데타, 촛불혁명까지 그럼에도 사회는 한 번의 혁명으로 바뀌지 않았다라고 논설은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멕시코 중서부를 뒤흔든 규모 7.6의 강진으로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일단 지금까지는 잠정 집계됐습니다. 벨라스케스 멕시코 시민보호국장은 전날 있었던 지진과 관련해 진원과 가까운 만사니오에서 2명이 사망했다라고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쇼핑센터 구조물에 깔리거나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벨라스케스 국장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10여 명이 상처를 입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2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고 마초아칸주와 콜리마주의 피해가 심해 병원 또는 진료소 30여 곳을 포함해 주정부 본관과 대성당 등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학교는 건물에 문제가 생겨 임시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지난 1999년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남성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의 엘리사 핀 판사는 정부가 피고인의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공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현재 복역 중인 41세의 아드난 사이드를 석방하되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자택에 연금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또 법원은 메릴랜드주에 대해서 30일 내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는 1999년 1월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한인 이모 양을 목졸라 죽인 뒤에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서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1년 가까이 다시 조사한 검찰 측은 2명의 다른 용의자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고 이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최근 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다만 검찰 측은 사이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맞는지 자신이 없는 것이라면서 법원이 사이드를 서약서나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사이드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 혐의 없으므로 이 사건을 종료할지는 진행되고 있는 조사 결과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가 위험에 처했고 현재 마비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우리 지구가 불타고 가계부가 쪼그라드는 가운데 화석연료 업계는 보조금과 횡재 이익으로 수천억 달러 돈방석에 앉았다며 모든 선진국들의 화석연료 회사들의 횡재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한다라면서 횡재세 부과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의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은 전 세계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이 집결한 유엔 총회 일반 토의 무대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그 울림이 큽니다. 외교의 슈퍼볼로 불리는 유엔 총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뉴욕 본부에서 제77차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주위급 주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유엔 회원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대표들이 유엔 본부에서 기조연설, 고위급 회의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이날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정상 기조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유엔 총회는 브라질 대통령이 맨 처음에 발언을 하고 그리고 유엔 본부 소재국인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순서로 연설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일정을 하루 미뤄 내일 연설하는 것으로 조절됐습니다. 중국의 기조연설 순서는 끝에서 두 번째 24일이고 북한의 순서는 맨 마지막 날인 26일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에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 모두 다시 집합했습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한일 두 나라 외교수장이 미리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는 말했지만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영국에서 조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이동하는 사이 한일 외교장관이 뉴욕 맨해튼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한일 외교수장은 50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방안과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나섰습니다. 박진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도 회담 뒤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쟁점은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두 나라 정상이 마주 앉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일본 측은 박 장관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지만 일본은 그동안의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혀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은 한일 정상이 어떤 식으로 첫 정상회담을 가질지 관심인 가운데 강제징용 등에 대한 두 나라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클레이튼 커쇼의 6이닝 1실점 호투에 5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LA 다저스는 지금 시즌 102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 지금 남은 경기가 15경기 내외입니다. LA 다저스의 정규 시즌 최다승 신기록은 106승입니다. 이제 4승 남았죠. 충분히 최다승 신기록은 갈아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저스에서는 지금 2번 타자, 3번 타자로 나서고 있는 프레디 프리먼이 최다 안타 그리고 타율 이
개인 상금왕, 개인 부분 수상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레디 프리먼 올 시즌이 다저스에 이적한 첫 해 시즌인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클레이턴 커쇼는 어제 승리로 시즌 9승을 달성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저런 활약을 이어가야 할 텐데 과연 올해는 플레이오프에서 클레이턴 커쇼의 플레이오프 새가슴 이 별명 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 엔젤스는 오타니와 마이크 트라우트 두 선수에게밖에 관심이 많이 안 쏠리죠. 예, LA 엔젤스는 어제 시애틀에게 1대9로 대패하고 플레이오프 탈락, 일찌감치 탈락을 확정지었습니다. 후반기 지나면서부터 이 정도면 LA 엔젤스 올해도 플레이오프는 힘들겠구나 라고 했던 많은 야구 팬들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어제 2안타를 몰아치면서 활약을 했지만 엔젤스에서 뛰잖아요. 네. 엔젤스에서 승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해외파 선수들의 합류로 인해서 완전체가 된 벤투호가 월드컵 본선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월드컵 본선 진출팀인 코스타리카, 카메룬과 잇따라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대표팀 합류 직전 기분 좋게 해트트릭을 기록한 캡틴 손흥민 선수가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이강인 선수도 전술 훈련을 소화하며 발을 맞춥니다. 김민재와 황인범 등 몇몇 해외파 선수도 뒤늦게 합류하면서 벤투호는 완전체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월드컵 출정식이 될 이번 두 경기가 특별하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팀이 정말 월드컵을 나가서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저희가 팬분들한테 분명히 드려야 팬분들도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2연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특별할 것 같고 특별하게 준비할 거고 특별한 결과를 좀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이번 평가전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과의 경기 경험은 부족하지만 훈련을 통해 시너지를 낼 방법을 찾겠다며 후배를 독려했습니다. 같이 뛰게 된다면 강인이가 하고 싶은 것,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펼쳐내게 하는 게 주장으로서 또 팀 동료로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벤투호는 월드컵 본선 진출국인 코스타리카, 카메룬과 잇따라 평가전을 치릅니다. 이번 평가전은 유럽파가 포함된 완전체 벤투호가 월드컵을 앞두고 호흡을 맞춰볼 수 있는 마지막 실전 기회입니다. 이번 두 번의 평가전을 통해 벤투호의 월드컵 본선 경쟁력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2022년 9월 2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젤러,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